청약통장 엄마가 어릴 때부터 들어줘서 돈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감 안 오는 사람, 내 집 마련 아직 나한테 상관없는 것 같은 20대 후반 30대 뭐 그 언저리 슬슬 집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청약이 뭔지 감도 안 오는 신혼부부 등등 이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같은 사람은 오늘 주목해보세요. 오늘 청약 제도란 뭔지, 로또 거리는데 청약은 진짜 로또인지, 미분양은 또 뭔지,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궁금하신 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 내로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청약이 일단 뭐냐? 주택청약 뭐 다르게 어려운 말 너무 많던데 딱 간단하게 주택청약은 아파트 입시입니다. 입학시험인 거야. 청약 가점, 뭐 이거 내신, 뭐 이거 통장, 뭐 수능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전형도 엄청 복잡해. 요즘 입시도 막 정시, 수시, 뭐 수시도 뭐 입학사정관제, 뭐 글로벌 전형 이런 거 많죠. 주택청약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전형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아파트 입학하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복잡한 제도가 왜 생겼을까? 아파트는 대학 교육도 아니고 그냥 돈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그거는 바로 이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이 지어서 많이 팔기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면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겠죠. 우리 같은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겠고 좋은 자리 싸게 달라고 너 좋은 자리라고 비싸게 팔지 말고 좀 싸게 줘봐.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요렇게 시장에서 이 두 주체 간에 갑을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건설사에서 뭐 과점에서 아파트 값을 비싸게 내놓으면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아파트를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시장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내서 건설사가 적당한 수준의 이윤만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청약이 그중 한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사는 많이 지어서 비싸게 팔고 싶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고 싶은데 좋은 아파트 입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청약이라는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는 크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건설사에서 택지를 확보해요. 이게 허가를 받겠죠. 정부에서 건설사가 우리 이 위치에 몇 채 정도 짓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아파트 너무 많아 너 딴 데 가서 지어 이런 식으로 택지를 건설사에서 확보를 하면 건설사에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분양입니다. 선판매인 거죠. 건설사에서 아파트 이렇게 몇 채 지을 거고요. 뭐 구조는 이렇게 뺄 거고요. 포베이 예쁘게 뺄 거고요. 그러니까 너가 이 가격에 사세요. 지금. 이게 분양입니다. 실제 이렇게 분양이 완료, 판매가 완료가 되면 착공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짓게 되고 우리가 신축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얘네 왜 미리 팔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팔면 더 좋게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건설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건 돈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500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보통 뭐 몇백 채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그래서 한 채당 2억을 잡아도 1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를 빌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큰 돈을 막 건설사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집 들어올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이 돈으로 짓자고 하는 거죠. 이게 중도금입니다. 중도에 내는 돈. 그래서 보시면 실제 분양에서 신축 입주까지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돈을 냅니다. 봐봐 이거 올리는데 요까지 이제 땅 샀어. 땅 사는데 올리는데 시멘트 같은 거 계속 사야 될 거냐. 철골이랑.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 이제 20층 올라가야 됩니다. 돈 내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공사 자재를 다시 사서 이렇게 건물을 쭉쭉쭉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청약 그 공고문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시고요. 중도금은 이때 얼마 내세요. 이때 얼마 내세요. 이때 얼마 내시고요. 마지막에 들어올 때 이거 나머지 잔금 다 내고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아니 뭐하러 다 지어진 거 사면 되지. 청약 통장 뭐 저 머리 아픈 거 해가면서 돈도 뭐 꼬박꼬박 중간에 받쳐가면서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저렇게 아득바득 우리는 살려고 하냐. 난 이해가 되지 않네. 왜 사람들은 청약을 할까요? 바로 2, 3년 뒤에 오를 건데 지금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월간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여기서 내가 분양을 이 가격에 받았어. 근데 실제 내가 들어갈 때는 2022년이야. 그러면 내 아파트가 이 가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런 시장에서 2, 3년 전에 미리 그 가격대에 사놓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좋은 위치면 비싸게 팔고 싶어. 근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여러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너 그렇게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이 가격 위로는 못 팔아 라고 이제 못을 박아둬서 싸게 나오는 좋은 위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경쟁률이 몰리는 입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 오를 아파트를 지금 가격에 미리 산다. 이 개념이 바로 청약인 거죠. 와, 그러면 청약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잖아. 와, 무지성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막상 내가 청약 몇 개 넣어 보려고 보면 물음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이유가 요게 요번에 둔촌주공 때문에 조금 묻혔지만 핫했던 장위자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 돌고지역 석계역 근처에 있습니다. 돌고지역 여기 있고 이런 아파트인데 요게 10억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1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를 보니까 7.7억이야. 2억이 차이가 나. 물음표 나오는 거죠. 얘가 더 좋은 아파트인 건 알겠어. 새로 짓기도 하고 브랜드도 있는데 2억을 더 글쩍글쩍 이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본청약에 들어가면 그 아까 말한 2억 오른다 3억 오른다 있어도 막상 손이 안 갑니다. 왜냐면 교묘해. 가격이 보면 절묘해. 비싼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 가격에 사기엔 좀 이런 가격이 보통 청약 가격으로 딱 책정이 됩니다. 귀신 같아 그냥. 자, 그러니까 청약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사면 2, 3년 뒤에 오른다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 뒤에 한 1억, 2억 뛸 건데 그러면 1억, 2억 뛰기 전에 지금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사는 게 청약으로 돈을 버는 원리지. 청약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본청약 가면 가격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하락기 부동산이 이제 떨어진 것도 많고 좀 그렇죠. 그러면 이 하락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미분양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란 뭐냐? 자, 아까 말한 우리가 택지를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건설 주관사가 선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양에 들어가는 원리가 뭐야? 2, 3년 뒤 이 아파트가 신축 입주를 할 때 오른다는 믿음으로 미리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실비실해. 2, 3년 뒤에 이 아파트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떨어지거나 뭐 그대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가를 지금 3억에 책정을 했는데 주변 시세가 2억 5천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신축 입주를 할 때도 주변 비슷한 아파트가 2억 5천이니까 내 아파트의 적정가는 2억 5천이 되겠죠. 그럼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미리 아까 말한 중도금 같은 거를 내가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 분양 안 할래 가 미분양인 겁니다. 그럼 로또 청약은 뭘까? 로또 청약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 지어지고 난 뒤 추가 공고인 거죠. 2만 대 뭐 이상이 뜨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진짜 확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청약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년도에 분양가가 3억인 아파트가 있었어. 주변 대충 보니까 이 아파트가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이 아파트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고 이 중도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진짜 계약까지 하고 피눈물을 내가면서 이 아파트를 포기를 해. 그럼 이 포기한 아파트를 건설사는 자기들이 입으로 판매를 할 수 없고 추가 공고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그 분양가가 그때 분양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는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는데 분양가 3억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지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5천만 원 확정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약은 조건도 잘 안 봅니다. 보통 추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이제 갈기는 거죠. 이제 13월에 로또 이러면서 갈기는 거지. 이게 로또 청약이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 무주택 유지할 거야. 청약 로또 뜬댔어. 이건 좀 그냥 로또 복권을 사세요. 그냥 토요일에. 그게 돈도 훨씬 많이 주잖아. 이거는 그리고 돈도 넣어야 돼. 그런 게 로또 청약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청약이라는 것은 무지성으로 다 로또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꼭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내가 들어갈 때 지금 분양하는 가격보다 올라 있을까? 요게 제일 관건입니다. 아니 그때 안 오르면 굳이 내가 지금 그 중도금 내면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미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지어졌을 때 샀어도 똑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지금에 분양받는 게 손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겠지. 3억인데 한 10년 있으면 4억 되겠지. 근데 어차피 2년 뒤면 지어지는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 그게 지금 시장 심리인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런데 지금 하락 추세에 약간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리드 타임이 기니까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로또가 아니고 좋은 기회다. 하지만 좋은 기회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결국 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청약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양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괜찮은 입지인지 이 아파트가 분양가만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향인지 하향인지 내 아파트가 완성될 2에서 3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까지 예측을 해야 좋은 기회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럼 그 청약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말 들어보니까 뭐 머리만 아픈 것 같고 막 난 지겨워. 그런 거 못 하겠어. 자, 하지만 우리 나이 때, 특히 우리 나이 때는 신혼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등 청년들이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좋은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청약에는 널려 있습니다. 민간 가서 하면 이 서울 괜찮은 입지는 50살 돼도 답이 없어. 부양가족 가점이라는 거 있죠. 꽉꽉 채워야 된다고. LH 보고 계십니까? 광고 환영합니다. 나는 LH 광팬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허들 만들어 놨는데 청년이고 뭐 네가 뭐 결혼을 한대 아니면 네가 무주택이라서 처음 들어간대 이러면 좋은 조건에 주는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야 우리 고3 수능도 국영수 이거 어려운 거 되냈는데 이게 그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이죠? 요만큼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인구 종말은 아마 요때쯤부터 나왔을 겁니다. 출산율 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도 뭐 중요한 변수지만 너무 이거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영끌 유주택자는 우리 투자 길게 할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경험을 복기를 해서 더 큰 사이클에서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잘 복귀하도록 합시다. 둘이 싸우지 좀 마. 싸우지 좀 마. 둘이 싸우지 말고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합시다. 얘를 끌어내려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옆에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놀려서 내 아파트 내 주식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냉철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 모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것이 청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